제가 볼 때에는 달러화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욕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실화된 미국 주식시장 급락, 더 악화된 달러 투자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7월 24일 아침 4시 54분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다우지수는 1.47%, 나스닥 지수는 2.38% 하락하는 중인데요. 최근 들어 하루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테슬라는 마이너스 5%,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4%,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까지 잘 나갔었던 미국의 성장주들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거 무슨 일인지 하나씩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체크하는 시간 역시 가져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멤버십 전용 게시판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조금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모든 정보를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마음껏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동안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작년 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하락한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부동산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금을 사라고도 계속해서 강조드렸었죠. 부금부금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조롱을 했었죠. 무슨 말이냐 블랙, 지금 부동산 사면 망한다, 꼭지다, 무슨 금이냐, 달러나 사라.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진실에 이르기까지는 3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조롱당한다. 두 번째는 격렬하게 반대에 부딪힌다. 세 번째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롱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멤버십 게시판을 만들었고 그 이후 여러가지 청기 누설을 팍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가 너무 올라가고 한국 주식 역시 너무 올라가자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저의 의견을 조금씩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의 원래 초창기 목적은 모든 구독자님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2주 전 7월 11일 전체 라이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나스닥 지수는 거의 최고점이었고 한국 증시는 살짝 눌림목을 주던 시절이었습니다. 7월 11일 전체 라이브에서도 이 글을 공유드렸었는데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신규로 매수할 영역이 아니다. 기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미국 주식에 100이 있으면 이제는 미국 50, 신흥국 50 이 정도로 자산 배분을 해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모두 다 확률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신흥국 50, 신흥국을 산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죠. 여러분이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은 크게 5가지 섹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 5G, 반도체입니다. 위로 갈수록 꿈에 가깝고 아래로 갈수록 실적에 가깝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에는 기업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성장을 꿈꾸기 때문에 바이오나 인터넷 기업 같은 곳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즉 코로나 치료제, 언택트 관련주죠. 하지만 팬데믹이 조금씩 나아지고 코로나가 점점 물러가면 물러갈수록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5G, 반도체 쪽에 수급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한 달 전쯤 6월 말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조금 생겼죠. 그럼 뭘 봐야죠? 당연히 5G 반도체죠. 이제는 공식처럼 다들 느낌이 오시죠? 여기에서 좀 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자동차를 보시고 더 생기면 여행, 항공, 철강 이런 쪽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땐 자동차까지 가는 것은 약간 오보고 그냥 반도체 5G까지만 가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이런 의견을 제가 6월 말 한 달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5G 관련주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솔리드 이러한 5G 관련주가 한 달 만에 50% 이상, 100%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몇 종목들은 블랙라벨에서 다 잡아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 네가 하는 말 잘 알겠다. 한국 주식, 5G, 반도체 아주 많이 올랐어. 근데 나는 미국 주식이 궁금해. 앞으로 미국 주식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최근에 멤버십 게시판에 써드린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루 전이라 써드렸는데 실제로는 이틀 전 7월 22일 저녁에 써드린 글입니다.
미국 주식은 신규로 접근하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는 지금은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꽤 감소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 어이가 없겠죠. 왜냐하면 최근 10년간 달러는 계속 강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은 이해가 전혀 안 될 거라 봅니다. 뒤에 말이 핵심입니다. 안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더 커지고 투자 타이밍을 잡기가 더욱더 애매해질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지난 주엔가 나스닥 고점 부근에서 지금 성장 섹터 위주로 매매하시고 계신다면 절반 정도는 팔고 쉬는 곡으로 넘어오시라고 했었고요. 여기에서 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을 미국 주식과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미국 주식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까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볼게요. 달러 인덱스는 코로나 위기 때 103까지 찍었다가 지금 9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달러 인덱스가 95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보다 지금 더 내려갔습니다. 즉 최저치를 경신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달러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달러 인덱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달러 인덱스란 유로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로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유로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달러는 엔화, 위안화, 원화보다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세요. 달러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자꾸 제가 달러 약세, 달러 역세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댓글로 미국 만세, 아메리카 넘버원, 달러는 무너지지 않아, 아메리카 포에버 뭐 이런 댓글을 다시는데요. 전 약간 조금 어이가 없긴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아직은 달러는 굳건하다. 하지만 달러가 좀 더 약세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달러에 대해서 깊게 심도 있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매우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안전자산인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위험자산인 주식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자산인 달러도 떨어졌고 위험자산인 주식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볼 때에는 달러화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욕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와 나스닥 지수를 겹쳐볼게요. 달러 인덱스는 파란색, 나스닥 지수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 지난 25년간 차트인데요. 제가 이 중에서 달러 약세가 진행됐었던 구간만 빨간 박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많이 보셨죠? 제가 여러 차례 써먹었던 차트입니다.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오르긴 오릅니다. 왜냐고요? 안전자산인 달러가 하락했기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이 오른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미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이 달러로 환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다, 달러의 가치가 높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구간에 미국 주식이 대체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되려 환차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달러 인덱스 약세가 발생했던 구간을 세세하게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던 구간에 나스닥 지수는 대체적으로 상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 강세가 발생했던 구간에 비해서는 그 상승폭은 적지만요. 어쨌든 미국 주식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 증시가 고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미국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역사적인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고 지금이 아직 본격적인 달러 약세로 진입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연준에서 쓸 수 있는 통화정책 카드는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당장에 7월 연준회의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만약 이대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연준은 추가적인 정책 카드를 내놓을 수가 있겠죠. 혹시나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고 YCC 같은 국채 수익률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회사채를 계속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회사채를 많이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회사채 매입, 이 카드 역시
주가 부양 카드로 쓸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주식을 신규로 사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기존 보유자들만 굳건하게 들고 가는 게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HTS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의 상승을 이끈 것은 팡 기업이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알파벳이죠. 이 5가지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테슬라까지 추가가 됐죠. 그래서 팡트 맞나요? 팡트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팡트 기업에서 균열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 균열은 넷플릭스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시점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넷플릭스를 패대기치고 있습니다. 주가를 쭉 끄집어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주가는 거의 20%가 떨어졌습니다. 제 기억에 이때 나온 뉴스가 넷플릭스의 3분기 가입자 수 예상 수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를 끄집어 내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봅니다. 만약 이것을 2분기 넷플릭스 실적 대박 이런 식으로 기사를 해석했으면 넷플릭스의 주가가 이대로 급등을 했겠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주가를 끄집어 내린 겁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 기준으로 2020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언제요? 7월 22일 장 마감 직후예요. 이때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분기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었죠. 여기에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3%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월 22일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44% 상승 마감했지만 시간 내에서 2% 하락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면 실적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시간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떨어뜨릴까? 많은 사람들은 넷플릭스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주당 순이익이 떨어졌어. 클라우드 사업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넷플릭스 때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냥 조정을 줬을 뿐이야. 조정을 위한 핑계를 찾았을 뿐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를 볼까요? 테슬라는 7월 22일 장 마감 직후 흑자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S&P 500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시초가부터 5.44% 상승 출발을 했는데 오히려 종가에는 거의 5%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만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좋다는데 왜 테슬라는 하락을 했을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멤버십 게시판에서도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제발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이것은 기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다양한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테슬라 실적이 좋네?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슈가 소멸됐기 때문에 주가를 내려야지. 그게 아니면 테슬라 실적이 좋네?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거야. 앞으로 공장도 짓는다고 하잖아. 그럼 주가는 더 올라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 이게 바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이것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만 보면은 팡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즉 앞으로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크게 상승시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이 이렇게 무너질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준에서 통화 정책 카드를 많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쓰면서 돈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실업수당도 주당 400억 달러 규모로 12월 말까지 뿌린다고 하잖아요. 물론 아직 통과는 안 된 걸로 압니다. 어쨌든 너무 쫄지 마시고요. 지금 주식을 신규로 매입하실 분은 신흥국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은 기보유자들만 굳건하게 홀딩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은 사견으로만 봐주시고요.
조롱의 댓글은 자제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영상은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